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0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말 미국과 상호무역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관세 협상의 세부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법률 문안 작성 단계에 있으며 10월 내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수주간 미국 무역대표부와 최소 6차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이번 달 말 워싱턴 DC를 방문해 협정 체결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협정은 인도네시아가 7월에 체결한 미국 관세 기본 합의의 연장선으로 당시 인도네시아산 수출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32%의 관세가 19%로 낮춰졌습니다. 다만 이후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인도네시아가 제공한 양보의 실익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세 인하율보다는 파묘, 천연고무, 카카오 등 일부 품목의 0% 관세 적용 여부,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세부 조항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일부 협상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교착으로 비필수 공무원들이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면서 양국 간 온라인 회의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필수 인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협정 서명 후 실제 발효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협정 서명 후에도 기준 절차와 세부 시행령 마련에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르마타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협정이 10월 내 서명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6년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시행 전까지 세부 규정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준 전에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푸르바야 유디 4대와 재무장관은 무상 영양급식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10월 말까지 예산 집행이 부진하면 회수할 예정이며 집행이 원활하다면 추가 예산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효율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경제위원회 루훗 판자이탄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내며 예산 집행률은 이미 개선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비 활동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예산 회수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훗 위원장은 무상급식 사업이 약 38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무부에 따르면 9월 8일 기준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률은 18.3%에 불과하며 연간 배정된 71조 루피아 중 13조 루피아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초 예산 조정과 일부 자금 동결 조치로 인해 지출 전반이 지연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최근 이중 168조 5천억 루피아를 해제하며 해당 자금을 무상급식 사업과 국부펀드 다난타라에 재배정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무상급식 사업은 잇따른 식중독 사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8,600명 이상 아동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으며 이 중 5,200건 이상이 보건부에 공식 보고됐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8월 이후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위생관리 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군은 자카르타 국립기념물 앞에서 군 창설 8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무장시범을 선보였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군을 국가 방위의 척추이자 주권의 보증자로 칭하며 천연자원 보호와 국가 발전을 위한 군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은 막대하고 수세기 동안 외세가 이를 탐냈다며 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지원해 국가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이 사이버 방어와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발전에 발맞추고 시대에 뒤처진 조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은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현대화된 군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차와 전투기, 포병 등 주요 무기체계가 동원돼 화려한 기동시범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는 프라보워 정부 들어 강화되는 군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권단체 인파르시아는 개혁시대 이후 군은 민간 통제 하에 전문군대로 거듭나야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폭력과 인권 침해, 책임성 부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군이 영양급식, 식량안보, 농업지원 등 비군사 민간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며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프라보워 정부는 지난 3월 군 병역자가 맡을 수 있는 정부 직위와 비전투 임무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육군 6개 지역사령부와 100개 지역개발대대를 신설하는 등 평시 최대 규모의 군 조직 확장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콘트라스는 군이 다시금 공공부문 전반에 개입하는 다기능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며 군과 민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인도네시아와 유럽연합 간 무역 분쟁에서 잇따라 인도네시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WTO는 유럽연합이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에 부과한 상계관세 산정 방식의 보조금 협정 규정을 위반했다며 관세를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인도네시아 수출업계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됩니다. 부디 산토소 무역장관은 유럽연합의 주장은 근거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이번 결정을 신속히 이행해 유럽시장 접근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WTO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원광 수출 금지와 중국계 금융 지원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으며, 다만 유럽연합의 내년 강판 덤핑 관세 조치에는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으로 2020년 이후 가공 중심 정책을 추진하며 스테인리스 강 수출을 급격히 확대해왔습니다. 한편 WTO는 유럽연합이 인도네시아산 바이오디젤에 부과한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최근 합의와 배치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고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로 양측은 일반 관세를 98% 이상 철폐하기로 했지만, 상계 관세와 같은 개별 무역 장벽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WTO 상소기구가 미국의 반대로 2019년 이후 기능이 마비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항소는 사실상 판정을 무력화시키는 공허한 항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이 무역 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인도네시아가 유럽연합 시장 내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인도네시아산 새우와 향신료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된 이후 관련 제품의 수입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남풍주에서 생산된 새우와 향신료를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공인된 기관의 수입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과거 오염 이력이 있는 업체는 제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하며, 위험성이 높은 식품을 취급하는 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에 선적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식품업체가 수출한 냉동새우에서 세슘 137이 검출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세관국경 보호국은 미국 주요 항구에서 해당 물질을 확인했고, FDA는 즉시 리콜 명령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 약 3만 8천 톤의 새우를 미국에 수출했으며, 이는 전체 미국 수입량의 약 6%를 차지합니다. 지난달에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 기업이 수출한 향신료 정향에서도 세슘 137이 검출됐습니다. FDA는 새우에서 검출된 세슘 137 수치가 킬로그램당 68베크렐로 기준치보다 낮지만 장기 노출 시 건강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우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오염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가공 공장이 위치한 반텐주 산업단지 내 일부 지역에서 세슘 137이 검출됐으며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1mS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산업단지 내 한 금속 공장이 방사성 물질 유출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최소 9명이 방사선 노출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새우양식업협회는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들이 인도네시아산 새우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있어 수출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 5위의 새우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량의 약 3분의 1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온라인 도박 생중계 의혹과 관련하여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자 틱톡 운영을 일시 정지했다가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뒤 운영 정지를 해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틱톡이 요청한 데이터를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틱톡 생중계 기능이 온라인 도박에 악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트래픽 및 수익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틱톡이 내부 방침을 이유로 일부만 제공하자 당국은 지난 3일 틱톡의 운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이후 틱톡은 같은 날 요청된 자료를 제출했고 당국은 이를 근거로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말 인도네시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던 당시 정부는 틱톡의 생중계 기능을 모니터링하던 중 일부 계정을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틱톡 사용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 가입자는 약 1억 2,500만 명에 달합니다. 한편 틱톡은 2023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 보호를 이유로 틱톡숍 운영을 금지하자 온라인 쇼핑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경영난에 빠져있던 또코피디아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틱톡이 인수 사실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약 9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